채널 43은 비영리 봉사단체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432의 문효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여수에 이어서 대만 다녀온 감독님 만나볼 텐데요. 대만, 배지가 없네요. 배지 달았는데. 배지 되게 예쁘게 나왔죠? 예, 이쁩니다. 그 동백꽃. 네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게 자체가 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백꽃을 더 다는 것보다는 네. 제가 달 수 있는 동백꽃을 네. 이번에 그 여행 다니면서도 네. 뭐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가 네네네. 그 승무원들 또 이렇게 호텔에서도 밥 먹으면서 만났던 그 옆 테이블에 이 관광객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리고 왔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대만은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제작을 하면서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 8월달에 제가 대만을 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 어떤 그 대만 분위기도 찍고 똘똘발 사건 관련돼서 또 주리피 교수님의 사전 인터뷰도 다 하고 와서 사실은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추가되고 디테일해지면서 사실 많은 혼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이 4.3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게 정말로 제주도만의 사건인지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파생돼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사건인지 좀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 PD.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작년 8월 달에 한번 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예. 교수님을 뵙고 가니까 예, 더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다시 찾아오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뭐 여기 온 거 목적 자체가 뭐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 대만 하면 이제 둘둘팔 사건, 제주 하면 4.3 사건. 네. 자, 대만 둘둘팔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청자분들이요. 네. 네.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228사건 47년 2월 27일에 네, 1947년. 예, 예. 2월 27일에 저녁에 양탄배 파는 노파 거리에서 그때는 조매청 예. 경찰이 있어요. 네. 그 밀수입하는 그 양탄배 단서가 유의해요. 그럼 거리에서 그 노파 발견해서 소총으로 그 노파 때리고 오.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 화나서 왜 이렇게 노파할 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미 경찰 그 소총으로 그 사람 발포 쐈어요. 당장 죽었어요. 오. 당장 그 항의했던 사람이 항의하는 사람이에요. 항의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오. 그 노파 부상했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빨리 그 소식 빨리 전파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28일에 그 조미성 포위에서 군중들 예, 사람들이 포위에서 방화 사건 발생했어요. 다 불지르고. 예. 그럼 옥상에서 네. 조미성 경찰을 계속해서 군중에 대한 총격. 총격. 그럼 군중들 다시 행정장관 공소 사무실 그 포위에서 또 다시 데모했어요. 그럼 데모해서 그 28일 날이요. 그래서 228 사건하고 그럼 3월 2일 날 그 행정장관 그 정부 남경 정부 장개석에 보내고 빨리 파병 군대 파견오라고. 장개석한테. 예. 그럼 그 문제는 생기는 문제 그냥 도화서는 그 양탄배 단속 사건. 그럼 문제는 그 1년 반 동안 그 45년
10월 25일 날 예. 그 국민당 남경정부 대만에 와서 파견 와서 그 대만 인수한 후에 1년 반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옛날 일제 시대 대만 완전히 그 법질서, 굉장히 준법 정신 있어요. 그럼 그 국민당 관리들 파견 와서 행정장관 공서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 와서 부정부패, 그거 때문에 이거 싸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또 물가 폭등. 물가 폭등, 부정부패. 예. 그럼 생활 수준 일제 시대보다 많이 더 늦었어요. 그럼 일반 시민은 실망, 불만. 그래서 227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총폭발. 그래서 3월 8일 군대 기룡하고 가오슝 상륙한 후에 기룡항 도착하자마자 군인 아직 배 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부두에 있는 군중 직접 총살 이렇게. 장세스가 보낸 군인들이. 네. 한 개의 사단 한 3만 명 정도 파견 와서 직접. 그래서 남북 동시 진공 진압 작전에서 시선 들어가서 당장 기관총 총살. 그래서 그때 현 당장 66명 죽었어요. 21명. 60명. 60명이 그래.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가오슝시는 관공서 피해 가장 심한 도시예요. 나머지 다 일반 시민. 그럼 3월 10일까지 소탕 작전 한 후에 또 계속해서 시콜까지 작전. 우리가 총향이라고. 총향. 예, 시콜. 예, 시골. 마을. 시골 마을. 그래서 소탕 작전해서 그래서 합해서 한 10일 동안에 18,000명 내지 28,000명 죽었어요. 18,000명에서 28,000명. 열흘 동안. 예, 이거 정부 공식 조사 보고서의 기록이요. 정식 보고서에 나온 게 예. 18,000에서 28,000명이 예. 사망한 사건.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네. 그 1947년 2월 27일에 네. 그 담배를 파는 녹화상이 네. 밀수 담배를 거래하는 현장을 네. 전매청 직원이 네. 단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렸는데 네. 그 행인을 직원이 총을 쏴서 죽여서 네. 군중들이 그 다음날 전매청에 가서 항의를 하고 네. 어떤 이게 좀 폭동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농성을 벌인 시위. 시위를 네. 한 네. 사건이 이제 둘둘팔 사건의 네. 이제 시작 어떤 도화선이 됐던 시기가 네. 되고 그 후로 이제 뭐 10일간 60명이 사망하고 18,000에서 28,000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으로 네. 번졌다. 이게 네. 이제 간략하게 둘둘팔 사건이라고 네.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저희가 47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47년 3월이었잖아요. 네. 뭐 공교롭게도 이제 네. 날짜가 좀 네. 뭐 거의 같은 날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 앞에 살짝 보면 이제 해방이라는 조건이 두 군데 붙었거든요. 네. 대만도 해방이 됐고 네. 제주도도 해방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게 됐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 중에서 군중들이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해야 되죠. 여기도 강점기라고 하는 거죠. 대만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또 생활과 해방 이후의 생활의 모습이 더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떤 국민적인 좀 불만으로 쌓였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살짝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여기는 또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는지 대만이 어떻게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대만에서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됐길래 나중에 해방 이후에 오히려 본토에서 내려온 군인들한테 불만을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역시 한반도 영향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1894년 예. 그 동학 농민혁명 있잖아요. 예. 그거 청일 전쟁, 예. 예. 까보 전쟁, 청일 전쟁. 예, 청일 전쟁 했다가 예. 청나라 패배해서 예. 95년 그 마관 조약 예. 일본하고 사인해서 그럼 대만 일본에게 할애하겠잖아요. 상납을 한 거네요. 어? 상납. 예, 상납을 한 거예요. 패전국. 패전을 한 거에 대한 대가로, 예,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 대한 패전 대가로 예. 대만을 일본에 예. 상납을 했네요. 예, 예, 95년. 1895년에. 마관 조약 때문에 남침 위해 동남아 진출 위해 대만은 이제 중간에 생산 기지로. 그래서 대만의 현대화하고 공업화 이즈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대만의 그 호적 제도, 그 위생 시스템 하고 여러 가지 농업 관계 수로 그런 다 일본 일제 시대 건설했어요. 그래서 일본 시민지 50년 동안 시민지 없으면은 사실 대만의 현대화 못해요. 그래서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럼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럼 45년 10월 25일 날 인수의 날. 예. 그래서 대만의 광복절 광복절. 한국 8월 15일 날이에요. 예. 우리는 10월 25일 날이에요. 조금 늦네요. 네. 그런 건 다 빠르셨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야 그 중화민국의 국기 이 말이며 그 중산당 다비시의 중산당 그 인수 의식 구경하기 위해 거기서 갔어요. 조국에 대한 기대. 이런 반면에 부정부패 생활 수준 떨어져서 물가 폭등.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럼 기대를 했었는데 뭐 부정부패에 예. 뭐 물가 폭등 이런 걸로만 또 예.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 대학살 후에 예. 이런 조국에서 온 군대 대학살 할 수 있다. 이런 조국 기대할 수 없다. 둘둘팔 이후에. 예. 일본 시민정부보다 더 나쁘다고 그런 인식에서 그래서 대만 독립해야 한다. 대만 독립의 사상 바로 228 대학살부터 생겼어요. 228 대학살 포고령 발표해서 다음 날부터 전 대만 계엄령 시작하겠다. 그래서 대만은 1949년 5월 20일부터 장개서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 사실 문제는 228 진압 대학살 진압 벌써 끝났어요. 끝난. 네, 완전히 안중한 정세. 사실 뭐 때문에 계엄령 있어야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계엄령, 중화민국 헌법 위반하는 조치예요. 왜냐 그때는 완전히 안정세예요. 49년. 그래서 역시 장기서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 그럼 이거 49년 5월 20일부터 장장 38년 동안의 계엄령, 전 세계 가장 긴 계엄령. 87년 7월 15일 날 장경국 총통이 그 민의의 압력에 따라 할 수 없이 계엄령 해제해야 한다. 저희가 조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좀 잘못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일단 둘둘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계엄령 백색 테러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게 지금 백색 테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엄령 기간 동안에 예. 다 백색 테러. 예, 백색 테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둘둘팔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계엄령이 또 발의를 하면서 백색 테러 기간이 이어지는 게 되는 거면 원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닥트린 오시면 1월달 트루먼 대통령 대만 섬은 우리 방위선 포함하지 않다 이렇게 공개 선언했어요. 그때는 에치슨 국무장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대만의 방위 하지 않다. 그럼 50년 이후 한국전쟁 발생한 후에 그럼 트루먼 대통령 생각에 대만의
굉장히 중요한 지리 위치나 미국 서태평양의 방위선의 중간지대 있잖아요. 대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미국의 제7함대 예. 대만 해협 예. 파견 와서 순항 계속해서 순방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원래 죽어요. 그럼 미국의 보호 받고 예. 살았어요. 제가 13년 8월달 그 한국 정정협정 60주년 예. 제가 서울에 가서 그 민켜협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했어요. 제가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 전쟁 대만에 대한 뜻과 실 우리 얻는 거하고 잃은 것 얻는 것은 미국의 보호 받고 대만은 살았어요. 모택동에 대만의 쪽화 못하게 그러나 살았다가 장개석이 권력 안정해서 백세 테러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년하고 51년, 52년까지야 백세 테러 가장 많은 피해자. 예를 들면 공산당 당원 또는 사회주의 신봉하는 사람 또는 자기 본토에 있는 친가족의 편지 쏘면 이거가 간접죄라고 그래서 다 백세 테러의 피해자 되었어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상하고 비교하려면은 사상 바로 대만의 228하고 백세 테러 배정한 채 그렇죠. 빨갱이 많이 잡아서 그럼 문제는 228은 그때는 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228은 그 군사의 폭력, 군사 폭력. 그럼 백세 테러는 법률 폭력. 왜냐면 백세 테러에 사형당한 사람 다 거의 다 군법, 군사법정 판결에 따라 그 어떤 사람 원래 군사법정 원래 15년형만 선고받고 장기석 그 공문 보고 이 사람 사형해야 돼. 결국에는 뭐 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독재자, 그- 황제. 예, 또 독재라는 표현이 또 그래서 예. 백세 테러 장장 38년 계엄령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해서 그 후에 잡은 간첩 또는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50년, 52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명씩 이렇게 그럼 잡고 다 녹도 우리의 바비온 감옥 예. 한국 서대문 구치소처럼 예. 다 녹도 보내고 그래서 백세 테러의 피해자가 직접 사형당한 사람 한 8,000명 정도. 8,000명. 그럼 상관 피해 하는 사람 한 14만 명. 14만. 그래서 정말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49년 5월 19일날 그 계엄령 보고령 보고 신문에서 대만 성정부하고 대만 경비사령부 보고 여기 내일부터 내일 0시부터 5월 20일 계엄령을 하겠다. 전 대만 전체 예. 또 이거 그 군사법정 판결문 장개석에게 보내고 그 빨간색 장개석 예. 친필이요. 즉각 총결 가야. 뭐 15년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죽여라. 네. 직접 당장 사형 집행하라 이렇게. 원래의 침략자 같아요. 여기 완전히 민의의 지지율 전혀 없는 사람. 그냥 미국 메카드 연합군 사령관 동경의 GHQ 예. 태만석 장개석 정부에게
가량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 메가더라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대만의 수장을 결정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나요? 미국 그때는 존슨국 그 모든 권력 동아시아 완전히 그 메가더의 통치받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 천황도 이렇게 메가더한테 한국 한반도도 남한 그럼 중국 47년 2.18 발생할 때야 중국 주재 미군 사령관 없어요. 공석이에요. 그래서 2.28 진압할 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작년 4.3 세미나 참석할 때 제가 제주도 친구한테 제가 발표하는 논문은 4.3 미국의 책임 추구해야 돼요. 테마 2.28은 마찬가지. 그 남경 정부하고 메가더 동경 GHQ 사이에 그 왕복하는 정보 외교문서 공개하라. 왜냐면 그때는 중국 주재 미군 사령관 없어서 그래서 직접 남경 정부하고 메가더 사이에 메가더의 무기 또는 승인 없으면 장기소 이렇게 파병 테마로 올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의구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뭐 메가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네. 다시 하기로 하고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뭐 윌슨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추천서도 보내고 해서 뭐 메가더가 대한민국의 어떤 수장으로 이렇게 좀 앉혔다라고 본다고 보면은 그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뭐 메가더가 어떻게 알았길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대만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을까요? 메가더가? 아니 원래 이거 언제인가 카이로 선언 예. 그때는 그 일본 패전한 후에 예. 대만하고 한반도 광복 예. 해야 한다고 공폭. 광복 아, 광복. 예.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네. 이런 선언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만은 그때는 아직 대만의 지위가 아직 미정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 다 전선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생각에는 이거 대만 역시 중국 소속했습니다. 그래서 남경 정부에게 넘겨주었어요. 예. 그 과정 속에 그냥 장개석이가 예. 수장으로 있으니까 예. 그냥 장개석을 예. 앉혀놓은 거고 그럼 자기는 장개석은 수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 그거를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령과 함께 엑스테러로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처단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군요. 사실 이승만하고 장개석 별 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남경 정부는 오히려 김구 선생 음. 더 친해요. 장개석하고 김구 주석. 왜냐면 상해 임시정부 계속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재정 지원 받았어요. 예를 들면 임시정부 그 광복군 예. 광복. 500명의 군대 수립하기 위해 그 군인의 그 봉급 하고 무기. 무기. 그 항상 상해 임시정부 남경 정부에게 보내는 공문.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한 2억 톤, 2억 원 필요한다고. 그래서 장개석이 오케이, 2억 원 주라고. 이런 공문 지금 아직 국민당 당사회 남아 있어요.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개석 남경 정부하고 오히려 상해 임시정부 더 친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중파라고. 친중. 그럼 이승만은 친미파. 친미. 그렇죠. 그럼 장개석은요? 장개석이 예. 장개석은 친미에 어떻게? 친미. 미국의 원조, 미국의 군사 무기 원조 필요해요. 친미할 수 해야죠. 그럼 사실 장개석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 쪽에서 친일이. 친일. 이거 박정희랑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장에서 대만에 와서 그럼 그때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 장에서 너무 싫어서 남긴 정부의 부정부배 미국의 원조 다 자기 조머리 안으로 또는 자기 가족 그래서 미국 원래 장기도 대만 와서 원래 대만 포기하려고요. 사람이나 이제 돌돌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목적은 반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반공으로 시작한 돌돌팔과 제주 4.3 사건인데 반공의 시작은 미국 때문에 시작이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도연맹으로 이어지는 게 미국하고는 약간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사건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거 4.3의 연장선 같아요. 4.3 연장선. 그렇죠. 4.3 제주도에서 대부분 다 남조선 노동당 인정받고 그러면 49년 45년 분단한 후에 그 많은 이북 사람 남쪽으로 와서 혹시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당의 간접도 있다고 그래서 보도연맹이 이렇게 이런 조치 소식했고 그럼 그들의 자진 신고 맹원 돼서 또 어떤 인센티브 쌀 밀가루 도 주고 30만 명의 맹원 다 죽었죠. 그럼 그 한국전쟁 폭발한 후에 그럼 그들은 완전히 포로처럼 그럼 찜이야. 풀변에서 총격, 사살, 집단 사형 이렇게 판결 없이. 그럼 그 후에 한국 독재 정권 권위주의 통치 때문에 그들은 말도 못하고 그렇죠. 또 자기가 자기 신고했잖아요. 공산당원 좌익 무슨 그래서 사실 그 사상보다 제가 보기에는 보도연맹 희생자 더 나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공식 때 뭐 2년만 해도 네. 뭐 20만 명 이상이 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4.3하고 어떤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거의 빨갱이라는 단어를 두고 본다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봐도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아까 그 이제 메가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뒤로 밀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저희 그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가더라는 사람은 상당히 영웅이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한국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까는 좀 이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대만도 어떤 사람은 생각에는 메카도 한국 전쟁에 대한 공로가 크다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메카도는 사실 군벌이요. 군벌이요? 네, 군벌, 재벌. 재벌. 군벌. 군벌. 재벌의 네. 군인의 재벌. 네. 군벌. 그래서 메카도 왜 군벌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인천 상륙작전 후에 그럼 그때는 한반도 완전히 그 북해군 예. 정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은 바로 중간에 있잖아요. 위치. 그래서 중간에서 남북 소탕작전. 그럼 계속해서 남아있는 북해군 소탕해서 계속 그 북쪽으로 압록강까지 원래 걸어오고요. 그래서 중국 놀랐어요. 우리 쪽문 앞에까지 미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참전해야 돼. 그러나 미국 정부 그때의 정책은 역시 영국의 그 처칠 수상에 영향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절대 국제전쟁, 대규모의 국제전쟁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 한반도의 사정 때문에 중국도 참전하면 국제전쟁 되고 이렇게 제3차의 세계대전 그럼 미국 정부
처칠의 의견 참고해서 그럼 메카더 압록강 건너 가지 마라. 그럼 메카더 그 정부의 명령 안 들어요. 그래서 그 51년인가 51년 4월달 트루먼总统 대통령 그 메카더 장군 파면했잖아요. 파면을 해버리고. 네, 파면해서 돌아오라. 그래서 그 후에 리치웨이 장군 보낸 거. 이거 52년 같아요. 그 메카더 계속해서 한국 남한의 광복 인천 상륙작전 공모했지만 그러나 군인은 역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그럼 메카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영웅적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본토의 명령을 무시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록강을 이제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거의 메가더는 이제 파면을 당하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그 한반도로 봤을 때 이제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미군정이었었고 그 이후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다고 보면은 어차피 뭐 6.25 한국전쟁은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나온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4.3이 발생했던 1948년 4월 또 대만의 둘둘팔이 발생했던 이제 1947년 6월 28일 요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군정이라고 하는 게 이 태평양 이쪽에서는 수장이 메가더였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GHQ 동경의 메카더의 무기 또는 지지 또는 명령에 따라 발생했어요. 사실은 한국 주재 미군 사령관 메카더의 명령 또는 지지 없으면 어떻게 그때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없잖아요. 그냥 군정청 안에 그 내무부장, 경찰부장 통해 한국 사람 집행했잖아요. 그때 내무부장은 이승만, 그 조병호 경찰부장. 그래서 한국 사람 통해 사상에 대한 학살. 그럼 역시 미국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그럼 미국 사령관의 한국 주재 사령관의 역시 GHQ 메카더의 명령 또는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4.3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메가더 이렇게 젊은 메가더 옆에 이승만이 이렇게 손을 얹혀서 잡고 있는 사진.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 미국 그 프린스턴 예. 대학교 박사 학위 받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학위 공부했을 때 그때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은 윌슨 대통령. 윌슨. 그 윌슨 그 후에 미국 대통령 됐잖아요. 예. 그래서 45년 공복한 후에 이승만 귀국 가는 길에 예. 윌슨의 endorse 그 추천으로 추천서. 먼저 동경에 가서 메카더 동경에서 한 일주일 전으로 온 거고 메카더하고 인터뷰했어요. 아, 그러면 이승만이가 윌슨의 추천. 오면서 네. 윌슨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동경에 먼저 가서 메카더의 메가더한테 인터뷰를 하고 면접 시험 면접 시험 하고 인터뷰도 아니고 면접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영어 잘한다. 또 민주주의 사상도 있고 또 한국 이런 사람 하면 오케이 했다고. 거기에 또 왕족까지. 물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김구 선생의 친중파하고 이승만의 친미파의 투쟁. 역시 친미파 더 우세.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완전히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집행했어요.
사진처럼 손을 이렇게 꼭 예. 잡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가셨네요. 사실 이승만 70세까지 귀국해서 일제시대 35년 동안에 단 한 1년 정도만 귀국해, 그냥 단기간 귀국했어요. 그럼 나머지 35년에 일제시대의 생활 경험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얼마나 일제시대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생활 이승만 완전히 몰라요. 백지화 상태. 완전히 모르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제시대 일제 경찰 계속 써서. 그럼 저희가 알기로는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 조선 땅에는 없었네요. 이상해요. 그래서 연회주 한인회 총리로 초대했지만 상해도 총리. 그럼 완전히 쌀이 없어요. 중국, 유럽은 갔었지만은 그럼 사실은 완전히 공석 상태예요. 그냥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유명한 첫 번째 그 미국 대학교의 박사 받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고 또 미국에 지지하고 있고 프린스턴 대학교 공부했을 때 윌슨 총장이에요. 예. 자주 윌슨 총장의 공관 같이 식사.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직접 연락,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이승만밖에 없어요. 한 라인을 구성하셨네요. 네, 그냥 친한 사이에.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추천으로 동경 가서 맥카더 면접 시험 쳐서 가서 그래서 그에서 그런 자리.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맥아더라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군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태평양,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군정이다만 표현을 했었지. 사실 그 중간에 실제 어떤 총괄하는 담당자의 이름을 잘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내가 수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맥아더를 통해서 갔고 또 대만에서도 맥아더 영향력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3에 대해서 어떤 총괄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그 지시를 하고 어떤 지휘를 했다라는 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쭉 맨 위에 올라가면 맥아더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역시 70년 지나서 그 당시에 외교 문서 아카이브 공개해야 돼. 그래서 GHQ하고 한국 주재 미국 사령관의 원법하는 그 전법, 공문서 이거 공개해야 하면 아직 확보하시지는 못하신 거고요. 못해요. 한국은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외교 공문서 공개하면 우리가 진상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상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4.3의 진상규명이 대만도 할 수 있고 여순, 뭐 국민보전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는 뜻도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유명한 한국 역사 교수 브루스 커민스 또 거기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책임 추구해야 한다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작년 9월 말 9월 하순 4.3 연구소 주최하는 3.1절 70주년 행사 세미나에서 저도 이렇게 미국의 책임
추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의 의회 또는 국제인권기구 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찾아가서 탄원서 제출해서 먼저 미국의 외교문서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럼 대만도 뒤따라 손잡고 할 수도 있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저희가 그 최근에 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의 배보상을 네.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배보상을 받았나요?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배보상 이입할 관한 거요. 예, 예. 사실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만의 이입할 대만 사회 좌파 거의 없어요. 그 우파 사상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 이거 미국한테 도전하지 말라고 미국에 대한 자극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견지해 왔어요. 그때는 중국 주재 미군 사는 건 없지만 공속이요. 그럼 이거 미국 대만도 미국 주둔 건 없어서 그럼 미국하고 상관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희는 어떻게 4.3이니까 네. 4.3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거예요. 4.3의 발전은 어차피 이제 이승만이가 아니잖아요. 이승만이 미국의 어떤 미국 또 미군정 또 메가더 이런 사람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도에서 미국의 배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최소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미국 국회, 유엔의 인권위원회 또는 세계의 국제사면기구 탄원서 제출해서 미국의 책임 추구해서 최소한 미국의 사과 있어야 돼요. 배보상 힘들지만 최소한 노건이처럼 대통령의 사과, 깊은 유감, 노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그럼 4.3에 대해 사과만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마지막의 목표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대만까지 와서 두들팔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4.3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떤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은 4.3이 발생했던 시기는 미군정, 네. 당시 태평양의 총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독이 메가더 장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이 시기였기 때문에 4.3의 발생 원인은 반공이었었고, 그거에 대한 또 결론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책임이 네. 상당히 크고, 네. 그 후에 지속적인 거는 또 이승만이가 바톤을 받아 이어서 또 쭉 진행을 했다. 그럼 결국엔 이제 4.3이라는 어떤 그런 발생 원인과 이쪽에서만 보면은 미국의 책임이 제일 가장 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만 일단 1차적인 어떤 열쇠가 풀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럼 결국 제주도만의 사건은 아니네요. 맞아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 동아시아 전체의 한반도에 네. 이런 문제지 이 4.3이 제주도만의 사건은 아니다.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4.3 지금 국회에서 그 배보상 예, 예. 문제 지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12월 5일 날 대만의 이 촉진법 통과 일주일 전에 한국 국회에서 그 진상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기 위해 그 법 수정 국회에서 부결했어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런 이 법 사실은 맞는 문제 아직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는 진상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아직 많은 과거사 문제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태. 대만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서로 정보 교환, 교환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교류해서 풀어나가면 예. 제주 친구 만날 때마다 제주 사람 대만에 이입하려고 하는 거 우리 특별 조례 먼저 통과해서
95년. 대만에 되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야 피해자만 있고 누가 가해자 없는 과거청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대만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가해자가 신격화 되었어요. 전 세계가 동상 가장 많은데 대만에 있어요. 동상 가장 많은 것 예. 나라. 그럼 동상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이. 너무 웃겨. 대만의 동전 1원, 5원, 10원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다 장개석의 사진. 그럼 지폐 200원 장개석. 첫 번째 그 이름 바꾸고 또는 건물 완전히 철거, 동상 철거. 그럼 또는 다른 목적 제2용. 어떤 사람은 그 짤 국회로 써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몰라요. 아직 일반 시민의 공감대 형성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결정할 거예요. 그래도 공감대를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교수님께서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인물들도 나오고 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정리가 안 되시죠?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정말 이것들이 다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일단 뭐 이 GHQ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네네. 그게 이제 GHQ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해방 이후에 네네. 이제 미군이 이제 일본에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그 도쿄에 이 관리 사무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 곳을 이제 GHQ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반도가 되던 뭐 대만이 되던 그 사령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있던 곳, 이 GHQ랑 통신들을 했겠죠. 네네. 왜냐면 뭐 매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전화해서 나 이거 뭐 할 건데 뭐 허락해 주시오,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명령을 수행받는 그런 이제 통신 자료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오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대략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뭐 그런 자료들이 좀 추합이 되면은 보다 이제 디테일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수준에서 네. 제가 이제 노력해서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고 보면 또 저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그동안 그 4.3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을 일단 빼고 네. 이 가해를 했던 쪽에 네.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막과 같은 존재,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거대한 조직이 그림자처럼. 그렇죠. 뒤에 누가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이 과연 누구가? 당연히 뭐 결론적으로 하면 미국이라는 건 알죠. 음. 당연히 미국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에 이 사람들을 총괄했던 사람은 누구냐라는 궁금증을 저희가 봤을 때 결론은 이제 메가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저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영어로 배웠거든요. 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우리한테는 멋지고 영웅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부분만 본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또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웅이 되지만 그 후에 중공군을 개입시키게 된 가장 큰 원인 이후에 메가더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파면이 돼서 미국으로 쫓겨갔잖아요.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다시 6.25 전에 4.3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총괄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다 보니 결국에 4.3의 발생에 대해서 원인 자체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이 강대국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됐지만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를 이제 처단하는 그 빨갱이라는 그 레드헌터가 되겠죠. 레드헌터 작전에서 가장 수장적인 총괄인 사람은 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빨갱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아직도 많이 지금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빨갱이 하면 제3의 인물처럼 정말 꼭 처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론몰이로 학교에서 많이 그런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이런 빨갱이라는 이름을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빨갱이라는 말은 분명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거예요. 또 주철이 박사님처럼 말씀 얘기처럼 일본에서부터 뭐 1923년인가 그때부터 막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빨갱이를 가지고 덧칠해서 사람을 죽인 건 우리 스스로가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인데 그 중에서도 정치하시는 몇몇 몰지각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또 우리가 또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분단 국가잖아요. 항상 이 안보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이제 1순위가 되다 보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안보를 가지고 볼모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근대사에서 가장 뭐 민주화 항동 우리가 민주화 항쟁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민주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쪽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 빨갱이 처단이에요. 반공이죠, 반공. 안보를 위협하는 반공. 반공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를 처단한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이 제주를 벗어난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제주 4.3을 밝혀내고자 하셨는데 그럼 다음 방송은 또 어떤 내용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싶었어요. 네. 뭐 주철이 박사님이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전문도 못한 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결국에 뭐 지금에 와서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에서 제가 작년에 뭐 미국에 가서 또 저도 이제 워싱턴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워싱턴 앞에서 이거 한다고 저 사람을 과연 들을까? 과연 누가 주변에서 인정을 할까? 오히려 반대로 가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의 여신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곳에 또 엄청난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 앞에 제가 4.3을 홍보하고 근데 뭐 홍보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프리허그 평화로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아이들하고 함께 프리허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화해 항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굳이 제가 백악관 안 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뉴스를 보다 보면 쟤네들 뭐지? 우리 집 앞에서 난리 쳐야 되는데 왜 저기가 있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서 워싱턴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이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어차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또 오사카에서 던지 뭐 4월 이야기 뭐 지금 다큐멘터리 3편 하면서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이제 뭐 마이너스 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어서 사실 작년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전에 해서 뭐 지원이 뭐 얼마 이렇게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에 그게 이제 엉뚱한 단체로 지원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정말로 죄송하게도 제가 좀 여력이 되면 수단과 방법 안 가지고 또 어떻게 좀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진실을 찾아서의 이 프로그램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감독님 정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제가 옆에서 봤을 때만 해도 예. 왜 사삼을 알려 하느냐, 다친다.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 뭐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정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묻고 싶은 게 왜 이 사삼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세가 기울일 만큼 이런 일들을 본인은 그 몇 해오셨는지. 편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이거 아, 하시는데 네.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보았던 이 사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물론 평화의 메시지 좋은데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알아내었던 그런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알아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많은 자료를 얻게 되고 또 이제 너무 많은 촬영이다 걸 보니까 많은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인터뷰라든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데 그렇죠. 다른 단체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방송사 빼고는 네, 이 귀한 방송. 자료들을 이렇게 끝난다는 게 전 많이 아쉬워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채널 사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채널 사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전 앞으로도 올해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올해가 70주년일 뿐이지 앞으로도 저는 이 사삼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이 여러 방향으로 또 우리 아이들 이 3세대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채널 사삼의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라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오사카에서 온 편지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기획을 했을 때 네. 이유가 뭐였었냐면 오사카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4.3 때 떠나왔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로 막 공감했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근데 사실 그 힘들게 살았던 모습이 사실 또 평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다 우리는 뭐 너무 힘들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특히나 부모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고 또 그분들이 이제는 다 늙어서 힘이 없고 자기의 정말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한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을 풀어주는 거에 가장 쉽게 정말로 어떤 의미 있게 해주시는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답답할 때 그냥 내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그게 해결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말하는 것 자체만 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난 그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던 그렇죠. 거.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도 두 번째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그냥 들어주고 그거를 담아서 기록하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방송을 해서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거를 원했었는데 정작 그거를 시작하고 나니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삼은 제주도의 일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사카에서 편지를 하면서 뭐 오사카에서 제가 더 느꼈긴 했지만 그래서 장소를 바꿨어요. 제주도만의 사건이 아니다. 그 사삼의 이야기는 오사카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사할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대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수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왜 제주도 4.3 뭐 제주 분들이 당연히 만들고 하니까 당연히 제주도가 더 좀 부각이 됐겠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주도의 일만으로 너무나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사카로 갔죠. 네. 오사카로 가고 뭐 제작비가 부족한 거 뭐 어차피 또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계는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연출이나 기획 구성에서
새로운 장르에서 이슈를 만들자 해서 다큐 드라마라는 장르를 영화도 만들고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가 아닙니다. 네, 다큐 드라마를 만들면서 한 예로 그게 있어요. 귀향에 보면 귀향이라는 영화 끝에 크레딧 가기 전에 할머니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 귀향을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불만 있는 거 하나 딱 그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주가 돼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크레딧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저는 그게 사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4.3을 얘기를 할 때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중간에 넣자. 그럼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큐 드라마라는 장르가 생긴 거예요. 그 뭐 제작비 저희가 뭐 영화 기준으로 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뭐 10억이 이하가 저회사 네. 저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뭐 돈 저희가 8,6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사카에서 편지를. 근데 방송에서 보는 다큐멘터리의 제작비로 보면 엄청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자체가 어차피 뭐 저희가 뭐 상영을 할 수 있는 상영관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방송용으로 기획을 했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크레딧이 아니라 이 내용에다 끌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다큐 드라마라는 장르를 만들어서까지 제가 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럼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 4.3에 대해서 제주만이 아니라 좀 표현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다양하고 예, 다양해지고 또 이야기 범위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나야 4.3에 자연스럽게 그쵸.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얻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순수하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뭐 김경률 감독이 끝나지 않은 세월을 뭐 이렇게 알게 됐고 그 1년 좀 지나서 오사카 갔다 우연 할머니들 이야기 이렇게 저는 그 순수하게 됐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계속 알리지 말아야 될 거를 캔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들여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좋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4.3의 피해구나. 4.3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오죽 뭐 빨갱이로 죽이 얼마나 죽여댔으면은 도대체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했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1세대, 2세대 거의 다 돌아가실 때 됐어요.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가 4.3 이거 취재하고 공부하면서 접했던 사람들은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지금 2, 3세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까지는 사실은 그 당시를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거든. 결국에는 제가 느낀 4.3. 뭐 4.3에 대한 뭐 진실을 찾는 거에 어떤 그런 원인과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 뭐 메가더 이승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권이죠. 이걸로 해서 정리가 됐다고 보면은 제가 느낀 4.3은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둔 울타리를 친 그렇죠. 제주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이 와서는 더 크다. 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방송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4.3 콘텐츠들이 포커싱을 했던 제주도 그 당시 그 이야기들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오사카도 가고 서울 이야기라는 영화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원인은 밝혔으니까 근본적인 4.3의 원인을 밝혔으니까 그럼 4.3이 왜 아직 정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뭐 이것도 이제 뭐 취재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 진실을 찾아서라는 방송의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마무리 회차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뭐 내용상으로 정리는 다 된 거죠. 네. 아쉽지만 그래서 다음번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4.3이 아직도 종료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떠난다기보다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양정 감독님 영화와 또 다큐 드라마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위해서 많이 애써오셨는데요. 이 많은 자료들, 이 기록들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쓰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4.3은 비영리 봉사단체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